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면서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극소수 군사령관들과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을 은밀히 기획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이유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회의록 작성을 위해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참석 장관 이름, 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남기라고 하자 직원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재차 장관 몇 명이 언제 왔다 정도라도 적어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발언 내용을 모르니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 작성이 행안부 소관이라 기초자료를 남기는 취지였다고 경찰에 해명했지만 국무회의의 외형을 사후에 갖추려 한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갑자기 누군가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무슨 서명이냐고 묻자 출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답해 국무회의의 틀을 갖추려는 것으로 의심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국무회의가 의안보고, 회의록, 부서도 전혀 없어 위헌성이 이미 드러난 상황. 회의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국무위원이 있었는지 등도 향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지휘부에게 지급되는 비화폰은 도감청을 막는 보안 휴대전화입니다. 이 비화폰이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걸 확인을 못한다 그러고. 정권 초 김 여사에게 삼성 갤럭시 S20 모델 비화폰 한 대가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는 국회 질의를 받고도 경호 기밀 사항이 포함돼 있어 설명할 수 없다고만 답변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록은 자동 삭제돼 굳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3년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식 때 열린 윤석열 대통령 생일 잔치를 두고선 국군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와 55경비단 등 군 인력까지 동원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외부 기획사를 동원해 행사를 하려면 몇억 원씩 들어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획한 거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여당은 과거 다른 대통령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엄호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작살로 잡은 생선이 맛있다고 말하자 김 차장이 작살로 생선을 잡는 장면을 촬영해 보여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명 기회가 생겼지만 김 차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저는 오늘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부적절한 처신 혹은 불법적 의혹을 공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계엄 전후 김건희 씨의 행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계엄 당일 김건희 씨의 흔적을 공개합니다.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건희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번호 274-73땡땡을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위치한 박동만 성형외과가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박동만 성형외과로 올라갔습니다. 박동만 성형외과 박동만 원장은 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입니다.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23년 11월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윤석열, 김건희 내외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함께 간 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묻습니다. 박동만 원장을 대통령실 또는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엄 당일 직접 강남까지 병원을 찾아갔습니까? 이날은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하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계엄을 모의하고 안가에서 계엄에 대해 지시할 때 등 김건희 씨도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씨는 12월 3일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3시간은 처음 대대적으로 시술 받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가 시술을 받는 것이 처음은 아닐 테고 자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3시간을 시술만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업계의 종사자들은 이 정도 시간이면 프로포폴 등 다른 불법적 약물 투여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3시간 동안 김건희 씨는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보를 확인하고 추적적인 사항 과정에서 박동만 원장이 강압적인 색출에 나서 제보자가 양심 고백을 하는 것조차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인사 개입 의혹 등 국정 개입,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인 김건희 씨가 이번 계엄에 개입되지 않았을 리 만무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수사기관에서는 계엄 전후 김건희 씨의 행보와 박동만 성형외과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격자고요. 여러 출입 기록과 그리고 아마 모 언론사에서 조만간 후속 보도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정도 시간이면 이 관련 종사자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술을 처음 받는 안명고 선수를 비롯한 시술을 처음 받는 분들 또 3시간까지 받으려면 정말 큰 성형외과에서 3시간까지 있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리고 아주 큰 거의 시술이 아닌 수술에 준하는 시간인데 그 정도 처음이 아닌 자주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정도 있을 건 사실 시술의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또 종사자들의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주시고 박동만 원장이 여러 언론사에 몇몇 언론사에 취재가 시작되자 아주 강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동만 원장과 관련된 취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계엄 당일에 사실 이 김건희 씨가 이 성형외과를 찾은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대통령 자문의를 불러서 치료를 받든 시술을 받든 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계엄 당일엔 본인이 직접 나오게 됐는지 그 부분도 계엄 당일에 미리 상황을 알았는지 그리고 이 1시간 전 병원을 나와 출발하면서 관저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후속 취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취재를 해보시면 많은 얘기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신사역에 위치한 성형외과에 직접 찾아온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계엄 당일날 보통 이제 이 박동만 원장이 여러 출타를 가곤 했는데 근데 물론 출타 장소까지는 다 공개할 수는 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굳이 그날만 왜 굳이 박동만 원장이 출타를 가지 않고 김건희 씨가 직접 오게 됐는지 관저로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